호텔의 이름이 왜 그 이름인지를 물어봐서 메일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변을 온 겁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EBS에서 이런 컨텐츠가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워크숍을 진행할 전혜영입니다. 워크숍을 이제 고 박사님이 의뢰를 하셔서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워낙에 전문가분들이셔서 이게 어설프게 제가 이야기했다가는 그래서 저는 주로 아까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공학, 전형적인 공학, 그래서 결론만 말해, 전공한 그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UX 프로젝트의 워크숍을 이제 다수로 진행하게 된 계기는 소프트 쪽으로 진행을 하고 방법론을 하고 이제 요구공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UX 쪽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UX 자체의 컨텐츠 전문가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방법론과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이제 다 같이 진행해서 이제 회사와 그다음에 신입사원 교육과 그다음에 나이파나 제시자 과정의 모집 과정에서 제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개론이나 이론은 다 뺐습니다. 워낙에 아까도 뭐 전문적인 컨텐츠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그냥 워크숍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이 정도의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영상 두 편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선은 워크숍이고 융합 교류잖아요. 그래서 좀 무겁게 가기보다는 좀 가볍게, 그리고 현실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현실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각각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라서 전문적인 것들을 조금 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주가 아니고 조금만 가미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먼저 머리를 비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는 관점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하나를 도출한 다음에 그 도출한 아이디어의 그 작은 컨셉이라도 아주 작은 추상화된 작은 컨셉이라도 도출을 하게 된다면 이번 융합교류의 워크샵은 어느 정도의 성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남 박사님의 그 발표가 저는 너무나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가 전형적인 공학. 제가 이쪽으로 공부하기가 저도 방법론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게 항상 저는 15년을 항상 그래서 결론이 말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분야의 컨텐츠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답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그 사이버 그 컨텐츠 아이들 교육하는 거 말씀하셨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끌어낼 때 5세에서부터 3학년까지가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둘째가 5세고요. 첫째가 3학년 같은 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써먹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그런 비슷한 워크샵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보시는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워크샵을 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요 분이 사실은 사장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워크샵이었는데요. 직원 이름을 빗대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육장에 한번 가서 듣고 싶었다. 그래서 대표가 못 들어오니까 직원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사례였고요. 요분은 디자이너였고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고, 요분은 딱 봐도 디자이너 중에서 아주 오래된 골수 디자이너 같은 티가 나시죠? 그리고 요 두 분은 전형적인 이제 IT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워크샵이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 됐던 사례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IT 전문가라고 나름 각각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전자신문에서 진행했던 UX 워크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담당하는 직무들이 다르세요. 워낙에 담당하는 직무들이 달라서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나중에 안 보면 되거든요. 뭐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장님, 우리 사장님은 아니지만 사장님한테 대놓고 직원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 메모지를 나누어 드리고요. 본인의 전공과 직급과 직책을 제외한 본인의 현재의 관심사 그리고 관점 그리고 호기심을 메모를 해서 그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1인당 1분에서 길게는 절대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각 교수님들이나 대표님들의 전공은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말고 개인적으로 관심사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주로 바라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5분 그러면 그게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시지만 1분도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직급 빼야 되고요. 하시는 일 빼야 되고요. 오로지 관심사만.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두 시간 시간을 드리는 이게 짧게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 걸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발표하시는 분이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구나. 나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관점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발표하실 때 나머지 분들은 발표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을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A4를 나눠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시켰습니다. 7살 먹은 아이한테 지금은 8살인데요. 작년에 시켰습니다. 이 그림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앵그리 워드죠. 저는 이 그림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스케치북을 보니까 이걸 그려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저는 준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 모임에서 그러니까 조카 이쁘다고 줬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30분을 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엄마가 스케치북하고 펜을 줬더니 이 아이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역시 미술학원 보람 있어. 미술학원을 보냈거든요. 미술학원 보낸 보람이 있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검정색으로만 그렸어요. 연필로만 그렸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색깔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역시 미술학원의 힘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한쪽 꾸팅으로 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판단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앵그리버드에.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근데 새가 왜 화가 나? 얘가 나쁜 놈이야? 얘가 나쁜 놈이야? 아무리 봐도 돼지는 착해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제 관점에서 너무너무 착한 애예요. 그런데 새가 막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쁜 애인 거죠, 얘는. 괜히 쓸데없이 화를 내서. 평소에 엄마 모습인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유튜브 바로 연결된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을 제가 받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제가 게임을 설치해서 줘야 되나요? 핸드폰을 달라는 거를 제가 저지시키는 게 6개월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마트나 옷가게는 다 앵그리버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저지시켜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남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3학년까지 자유로운 사고가 많이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 바꿔 말해서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제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분명히 발표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이디어로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컨텐츠를 그립니다. 그런데 워낙에 처음에 제가 워크숍을 했던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공학도 계시고 의학 분야도 계시고 미디어 분야도 계시고 회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화시킨다라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뭔가를 거창하게 끌어낸다기보다도 그래도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또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런 컨텐츠나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저께 밤에 제가 사실은 자료를 정리했다가 다 엎었거든요.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말고 쉽게 가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게 지금 2년 동안 모은 앵그리버드 캐릭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디를 가도 제가 울컥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까? 앵그리버드. 아니 비싼 거 얘기해. 비싼 거. 삼촌한테 비싼 거 얘기해. 앵그리버드. 4,000원, 5,000원, 2,000원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요. 이 부분에서 지금은 아주 노멀한 건데요. 이 친구가 지금 자다 깬 거잖아요. 형이 학교 가기 전에 5분 동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학교 간 형이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해놓고 가면 얘는 유치원 가기 전에 20분 동안 이걸 갖고 놀아요. 저한테는 아주 좋은 컨텐츠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컨텐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워크숍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떤 분 개인에서 출발하더라도 재해석이 되더라도 조금 서로 공감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조금 만족되는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각각 개인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공감된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또 그리시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세션입니다.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시면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선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2차로 걸러지게 됩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거기에 이번에는 포스트잇으로 각각 아이디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쭉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괜찮거나 조금 더 호감이 가는 아이디어를 한 아이디어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두 개를 이렇게 설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한 결과 의견 조율을 서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문한 결과 뭐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지 못한 아이디어를 분류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맞을지 내지는 그러니까 타겟을 영역으로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이대로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별로 정하셔도 되고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어느 타겟의 서비스가 되면 좀 더 적당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번 워크샵은 그래서 하나의 컨셉을 끌어내는 걸로 해서 워크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이 노인분들이 아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치료법이나 아니면 그 헬스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진짜 그냥 보통 건강한 아프지 않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은 많지 않다. 또 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노인들, 많이 아프지 않고 평범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그런 행복한 어떤 서비스가 무엇일까? 그런 아이디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저희가 건강한 노인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그 목적을 갖다 이제 노인의 어떤 관계 유지나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액티브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졌고요.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 니즈를 뽑았는데 그 니즈는 이렇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리스펙트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든지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이나 이런 걸 건드리지 않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취미 역할, 종교, 시니어 간의 어떤 취향 차이를 고려한 어떤 그 취미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향을 반영한 그런 서비스여야 된다는 니즈를 가졌습니다. 이제 피처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아까 위에서 얘기한 어떤 리스펙트를 주는 방법론과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리고 배경, 이제 고성능 고해상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품이 노인을 위한 그런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노인도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그런 관점의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사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노인만을 위한 어떤 콘텐츠가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리스펙트랑 또 관련이 있어요. 리스펙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어떤 그 직관성에 대한 감성은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작이 쉽고 편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충분한 성능이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셜 그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공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셜 기반, 그러니까 결국은 커넥티비티나 모든 것들은 공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 관계의 공감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 찾아내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맞춤형으로 답을 주는 형태의 컨텐츠는 노인들한테 오히려 리스펙트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본인만의 컨텐츠를 자체로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오히려 더 감성적이고 더 직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스펙트 중심의 어떤 서비스는 결국 스스로 찾아내는 컨텐츠여야 되고 그게 이제 스토리 기반이나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레커멘데이션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넛지로 저희가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거의 고급 지식 전문가들을 위한 융합한 지식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고급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구를 평생 동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실험을 계시고 그러면서 실망감도 상실감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노후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상실감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융합형 지식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분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오시고 남들을 배려하시면서 영생을 몰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뢰와 서로 간의 소통이 바탕이 되는 지식국을 통해서 자기 성취와 사회 공헌을 통한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서로한테 배려해주는 배려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 이분들은 일반인들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해서 아주 고급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부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기반 SNS,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 이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서 좋은 것만 취해가고 나는 남는 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가졌던 거라서 그것들을 매니지먼트를 잘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지금 대부분도 연구를 하시면서 텍스트만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다든지, 저는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다든지 하는 컨텐츠 에디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더 중요한 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식 공유와 제자를 양성하거나 출판하거나 토론을 열어주는 이런 피처들이 필요한 지식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지식 쪽이잖아요. 근데 지식뿐만이 아니라 뭔가 물건 만드는 장인분들 있잖아. 예전에 카메라도 그렇고 키보드 아니 타자기도 그렇고 지금 메이크 컬렉션 다시 뜨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날로그 직접 하고 있는 그게 아날로그 사실 쿨하다는 인식이 퍼지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싶어 막 그러지만 그 배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 수리공 하시는 분 나이 한 2를 넘으신 분께서 이런 플랫폼을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을 발표를 하고 젊은이들도 배워간다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도제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경제가치 창출을 이제 응원을 다운받거나 하는 것처럼 멤버십이 들어가서 내가 얼마를 지식을 다운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명예도 많이 다운받은 사람한테 명예 점수가 가진 이분들의 공통적인 면들은 너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명예를 갖고 싶어하세요. 자꾸 볼수록 장인 느낌 들어도 돼요. 당연하죠.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 이건 지금 이제 지식 쪽에 아날로그 아니고 개념적이고 형태 없는 무형의 자산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유형 자산으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믿고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도적이지 않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 문화대학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도적인 체계 잘 마련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라면 지금 네이버나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집단성이나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관광 서비스 같은 데서 나는 내가 갔다 온 스토리를 막 올리면 거기서 비행기표 구입, 여관 잡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그 관광 좋은 곳 막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스토리 베이스로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그렇죠. 그 온토로지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추출을 해서 TV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쿼리가 들어오면 그걸 TV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거기다 접속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지식으로 난리기를 만들어 놓고 쿼리가 들어오면 그걸 조합해서 뿌려주는 서비스까지는 지금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광이라든가 근데 이제 의료 내지는 뭐 어떤 네. 그 심리적인 또 우리 네. 계시니까 심리적인 어떤 애들의 어떤 그 취약점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애가 갑자기 말을 못해요? 보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럴 때의 어떤 지식을 지금 심리학, 의학, 뇌과학 하신 분들이 저런 어떤 지식 베이스로 뿌려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부가 됐든 뭐 지금 뭐 아까 지금 기부는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 시스템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공헌과 연구자들 그러니까 고급 지식 전문가들의 자기 성취 거기에 명예도 포함되고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업적을 성취한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걸 통한 사회공헌이 굉장히 큰 가치 요소로 부각이 됐어요. 내가 한 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사회를 더 좋게 하고 싶다. 그걸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내가 뭔가를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갔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노인이 되면 일단 아니 꼭 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누군가 같이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맞습니다. 포커싱 그룹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뇌과학을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어느 누가 뭐 만날 수 있겠냐. 그럼 어떤 시스템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라. 그럼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커뮤니티들끼리 상당히 이제 그 전문적인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죠. 그럼 뭔가 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쌓이는 거고. 그럼 또 누군가 그걸 가지고 정부나 누구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아니죠. 그렇죠. 지식 집단의 어떤 그 맞죠. 관계 연결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일차적으로. 서비스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좋은 같이 거네. 창출. 전문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 내 얘기 해봤자 알아도 못 듣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친구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친구가 형성이 되고 사는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런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미래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그렇죠. 사람 미래부에 차세대 융합 콘텐츠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다음 달에 VIP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기획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이 위원들이 한 15분 되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사무관 과장이 혼자 썼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VIP 보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가 막 바뀌고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 우리는 융합이라고 말로 얘기하지만 실제 시장은 융합이 이미 깊숙하게 돼 있어요.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어요. 5년 전에 우리가 기술과 소프트웨어 합치고 IT 기술을 의학 쪽에 쓰고 교육 쪽에 쓰고 이미 다 쓰여가지고 화학적으로 엄청난 융합이 시장하고 현실은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면 정보기관, 연구기관 이게 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교류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래서 한 15분 위원하고 해가지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 근데 이제 저는 위원장이지만 매일매일 물리적으로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한 100분, 200분 각 분야별 분들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이거 어차피
또 새로운 신정부의 국가사업 기획이 돼야 되는데 또 이거 헛방 때리면 나는 또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이 짓을 10년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국가정책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진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더 이 사회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